네, 그럼 2017 서울 갈등 포럼 제6세션 미래세대 새로이 갈등을 보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세션의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두 행정개혁 시민연합 기획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팀장 정일두입니다. 이번 미래세션 사회를 담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세션을 독특하게 구성하는데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회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늘 드디어 이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현실화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세션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일단 그 독특한 경우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학에 관심이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 구체적으로는 서울여대와 광운대 학생 총 90여 명이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진행을 하고 있는 행정현장학교를 오전에 북촌과 그다음에 서울시청 이 두 군데의 현장을 이제 참여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현상을 생각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멘션을 그 여러 가지 그 느낌의 단상들을 저희가 웹페이지로 만든 그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 참여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현장 체험을 하고 느낀 멘션을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올려주신 상태거든요. 예,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플로어 토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이 플로어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이 플로어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갈등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건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갈등 의견서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 멘션을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면 되고요. 저기 맨 뒤에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회원인 유한별 군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기 뒤에 지금 서 있는데 인사받고 싶어서 서 있는 거거든요. 예, 뒤에서 인사를 하면 박수로 한 번만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갈등에 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 화면상에서 저 유한별 군이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화면으로 구현을 하는 형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화면을 보고 이거는 우리의 의견이다라는 동의를 박수의 형태로 동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제 완성해내는 세션이 우리 세션의 독특한 형식이고 그렇게 앞으로 1시간여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 행정개혁시민 영포럼 회원 6명이 세 사람씩 해가지고 갈등에 관한 이론적 측면의 발표, 그 다음에 갈등에 관한 실질적 측면의 발표 이 두 가지를 먼저 15분씩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을 체험을 했지만 그게 이제 좀 깊은 생각을 갖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현장에서 같이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회원들이 준비한 갈등 관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발표는 청년이 본 갈등 발생의 원인과 갈등 해결의 조건으로
정윤희, 김수정, 이경민 학생이 차례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된 행정개혁 시민연합 영포럼 회원이자 공주대학교에서 경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윤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발표할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청년이 본 갈등 발생의 원인과 갈등 해결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몇 차례 모여서 얘기를 나눈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들끼리 합의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유명한 이론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학문적 접근을 지향하고 미래 세대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봤습니다. 대학생인 저희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 건립 갈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례들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논리적 구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다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발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갈등의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갈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자가 갈등에 대해서 느끼는 이미지들을 말해 보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시끄럽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가치 충돌 현상이다,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다와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갈등을 사전에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는데,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갈등에 대한 저희의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충돌이 만들어낸 현상, 폭력은 충돌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공 갈등이라는 것은 공동체, 즉 공공 부문에서의 갈등에 강조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는 갈등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 공공 갈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텐데요. 갈등은 하나의 개념은 다수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면 그것이 모인 개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갈등을 그 구성 개념들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갈등에 관한 첫 번째 구성 개념은 복수의 갈등 주체입니다. 혼자서는 싸울 일도 없겠죠. 주체들은 보통 개인일 수도 아니면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 주체에 따라 세 가지의 갈등 양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의 갈등입니다. 이름을 붙여본다면 첫 번째는 사적 갈등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공공 갈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에 관한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가치란 목표나 정서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체들끼리 같은 편이 되거나 친구가 될 겁니다. 복수의 갈등 주체들이 서로를 마치 적으로 보는 듯 마주 서 있는 이유는 결국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개념을 이루는 마지막 요소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다분히 공공 갈등에서의 요소인데요.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공동체의 보호를 방해한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갈등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의 갈등 주체, 두 번째는 충돌하는 가치,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의 발생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행계란 영포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러한 분석 끝에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갈등의 몇 가지 속성들이었습니다. 먼저 갈등은 사회성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갈등 주체의 복수성이나 충돌하는 가치들 등 갈등의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름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나와 다른 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 이러니 공공 갈등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회적 인간들입니다. 갈등에 관한 다음 속성으로 보편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너무나 흔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은 늘 있어 왔고 누구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너무나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되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속성으로 얘기했던 사회성을 생각해 볼 때 갈등의 보편성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명화된 우리들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가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갈등의 영원성도 얘기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갈등의 불멸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거룩해 보이니 영원성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갈등은 인류가 시작한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는 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갈등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나도 다른 경험을 하는 인간들 모두가 동일한 가치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갈등의 속성으로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갈등의 해결 지향성입니다.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공공 갈등은 그 비용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려 애를 씁니다. 갈등은 명백한 사회 문제이고 따라서 반드시 해결책이 찾아져야 합니다. 갈등의 해결 지향성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갈등의 한자어 풀이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콩과 식물인 칡과 등나무는 스스로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항상 다른 물체를 감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얽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의 본래적 의미가 이렇다면 갈등 자체를 문제적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얽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칡과 등나무가 서로 까다롭게 얽혀 있으면 그 둘 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 사회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이를 꼭 제거할 필요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된 시점에서 우리는 공공 갈등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갈등 해결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앞서 갈등의 속성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는 갈등을 해결할 때 갈등의 두 주체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 해결이 한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갈등을 마치 싸움이나 전투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대립하는 가치의 상충성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갈등 상황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을 건설하자는 측과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상충해 갈등 상황을 일으킵니다. 한쪽의 가치를 강조하면 다른 쪽 가치가 줄어드는 제로섬 상황에 놓여 있는 가치의 상충성은 대립하는 가치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갈등 발생의 세 번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행계련 영포럼 회원이자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갈등 발생의 세 번째 원인은 갈등 주체들의 지위적 비대칭성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위적 비대칭성이란 갈등하는 주체들의 힘이 동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 두드러집니다. 비대칭한 지위가 형성된 상황에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은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기울어진 힘의 결과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 격차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원인에 근거하여 현명한 갈등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에 대한 기존의 분쟁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갈등에 대한 현재의 선입견은 갈등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즉, 갈등의 끝에는 싸움에서 이긴 승자와 비참한 패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갈등을 더 이상 싸움이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캠페인은 대중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 독립적인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 주체들이 상대방과 자신의 가치가 다름이 당연함을 받아들이고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가치의 갈등에서는 화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중재, 조정, 소송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갈등 주체 간의 합의점을 찾아주거나 우선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주체들의 지위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처럼 한쪽으로 힘이 기울 경우 정부나 지자체 혹은 시민사회가 개입하여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보태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균형은 갈등 주체들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정보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를 한 상태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의 시선으로 살펴본 갈등 발생의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가 여러분이 앞으로 갈등을 바라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이라 아주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그 다음 발표는 이렇게 관념적이고 무거운 발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특히 대학생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실제적인 갈등 현장을 소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번 두 번째 발표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두 번째 발표는 청년이 본 갈등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지희, 김채윤, 김재룡 학생이 똑같은 방식으로 차례대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행정개혁연합 영포럼 회원 이지희입니다. 앞서 이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좀 더 현장, 즉 케이스를 중심으로 갈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같은 굵직한 국책 사업에서부터 기숙사 건립 반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집단 갈등으로 연간 최대 246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갈등 관리와 해결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갈등 사례들 중에서도 저희는 대학생으로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생 기숙사 설립 반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건축 반대 문제는 대학생 기숙사 설립 반대 문제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 해당하는 기숙사 건축 문제, 그리고 행복 기숙사와 같은 연합 기숙사 설립 반대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들에 비해 갈등 수준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게 한쪽만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갈등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에 입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공공 갈등이라고 생각한 이유에는 세 가지 갈등의 구성 요소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갈등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수의 주체, 두 번째는 대립하는 가치,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의 발생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대학생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이라는 갈등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학생들이 속한 학교와 그리고 그 관련 구청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주체가 존재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가 역시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의 적절한 주거 공간 확보라는 주장에 맞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표면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유추할 수 있듯이 암묵적으로는 원룸과 같은 주거 공간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려는 가치이자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비용 발생입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대학교 기숙사 신축 허가를 냈음에도 학교 측이 신축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나 서로 시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이 세 가지 갈등 요소를 갖춘 대학생 기숙사 반대 문제는 명백한 공공 갈등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김채윤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이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채윤입니다. 앞서 우리는 대학생 기숙사 문제가 명백히 갈등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을 유지시켜 재산권을 지키려는 대학가 임대업자들과
비싼 월세에서 벗어나 저렴하고 깨끗한 기숙사에서 살고 싶은 대학생들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대체 이 갈등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선 발표에서 제시한 분석틀로 대학생 기숙사 갈등의 원인을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갈등에 관한 인식입니다. 기숙사 문제 갈등 당사자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서로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며 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학교 땅에다 기숙사를 짓겠다는데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임대업자들이 밉습니다. 반대로 임대업자들은 내 수요자를 뺏어가는 기숙사 건축은 내 삶을 흔드는 변화이므로 싫어합니다. 당연히 그 변화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예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당사자들은 서로를 배척합니다. 각자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서로의 입을 막고 싶습니다. 대학생은 임대업자들을, 임대업자들은 대학생들을 말이죠.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대방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적이 아닌 공동체를 같이 꾸려나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이 있는데요. 각자 주장하는 가치가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는 상충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숙사 갈등 문제 역시 이러한 상충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신의 주 수입원 혹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경제적 이익의 보호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가 서로 충돌합니다. 임대업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이 수익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은 절대 그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집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보안까지 갖춰진 기숙사가 제공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업자들의 수익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임대업자들의 수익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주체들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을까요? 임대업자들은 그 지역의 유권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기숙사 건립 반대 투쟁 등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단체 행동을 제외하고는 이해관계가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행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숙사 건립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는 유권자인 임대업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체들이 동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쪽이 낮은 지위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결책까지 왜곡되게 만들어 굉장히 문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갈등을 어떤 방식을 이용해 해결할 것인지 다음 발표자에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 본 갈등 현장 마지막 발표를 맡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회원이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전공하고 있는 김재룡입니다. 저는 앞에서 살펴본 갈등 현장의 원인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상대에 대한 분쟁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의 제안입니다. 갈등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갈등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갈등을 다툼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갈등은 싸움이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 뿐이다 라는 구호를 제안합니다. 이외에도 인식 개선 운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인식 개선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며 홍보 리플릿 배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홍보 동영상 상영, 학생 기숙사로 오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조정기구 설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대립하는 가치가 상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중재나 조정의 방식으로 갈등에 개입할 제3자에게는 당사자들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신뢰를 얻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자나 조정자가 되어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은 갈등 주체 간의 지위 대칭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대는 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당사자 간의 비대칭적 지위로 인한 갈등 해결의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학생 기구를 조직하거나 대표를 뽑고 학생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내린 갈등에 관한 결론은 오히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등 해결의 시작은 상대의 존재와 상대가 주장하는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가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갈등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걱정입니다. 그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굉장히 이 여섯 친구들이 꽤 자주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흥미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긴 시간 동안 고민해본 결과였다라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는데요.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아니면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갖추었던 대로 멘션을 근거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션 틀어주세요. 멘션 화면 올려주세요.
예, 그만 멈춰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오전에 저희 행정현장학교 프로그램으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예, 한 곳이 북촌이었고요. 그다음 다른 곳이 시민청이었습니다. 북촌은 갈등의 좋은 해결 사례의 현장으로 갔다 온 것이고요. 그다음 시민청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으로 주제를 잡아서 다녀온 곳입니다. 그 두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목이 아까 있었는데요.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북촌과 시민청 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예, 그걸로 하시죠. 한정민 씨, 예, 어디시죠? 한정민 씨, 예, 그쪽에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전원 누르시면 돼요, 마이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션은 여러 카메라가 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렇게 얼지 마시고요. 저도 조금 얼긴 하는데 그냥 내 초상권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한정민 씨, 예, 네. 먼저 읽어 주시고요. 네? 예, 당신이 쓰신 거니까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시민청과 북촌 한옥마을을 보면서 갈등이란 의미와 갈등 해결을 위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보단 기회라 여기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해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대화를 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면 원래 의도한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예,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기 다시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한정민 학생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한정민 학생은 갈등에 대해서 기회라는 이미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갈등을 기회라고 인식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떠한 사익에 따라서 각각의 단체들이 주장을 하다가 싸우고 그런 게 저는 갈등이라고 배웠는데 북촌 한옥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그 원래 공무원 분이 인터뷰하시기를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방안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갈등의 상황이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렇게 소감문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저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희 회원들이 먼저 발표를 할 때도 갈등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다른 멘션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멘션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뭔가 의도가 보이시죠? 예, 송가은 씨 어디 계시죠? 송가은 씨,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숨지 말고 손 들어주세요. 저희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 뒤에서는 이 화면이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 주십시오. 갈등은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다. 오늘 하루 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긍정적인 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갈등은 대화할 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때 초점을 잘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모두 이제 갈등론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너무 갈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니까 게다가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색깔까지 칠해 줬으니까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하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서로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만약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라면 집단의 성장도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주시죠. 다음 세 번째 갈등 멘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꾸 예, 김예지 씨 어디 계시나요? 예? 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죠. 김혜지 씨 어디 가셨대요. 뭔가 좀 잠깐만요. 굉장히 고지식한 제목이 있습니다. 갈등 포럼에 참여하면서요. 예, 이동현 씨. 저기 계시는군요. 예. 예, 먼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핸드폰 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등 포럼에 참여하면서 그간 갈등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갈등이 빚어낸 비극 등. 하지만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면서 갈등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였다.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갈등의 또 다른 말은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임을 느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느끼신 생각들이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보통 갈등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갈등이 이제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혁신과요?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요. 아,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요. 네.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예. 투어 가이드 아까 설명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거입니다. 네. 아, 갈등센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 그런 식으로 예, 미루시는. 예. 알겠습니다. 뭐 저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지금 좀 분위기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니까요. 예,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예, 갈등 멘션 올려주세요. 예, 그거 하겠습니다. 예, 임승희 씨.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우리의 갈등은 부싯돌이 부딪혀 튀기는 불꽃이 된다. 불은 기름에 떨어지면 너무 뜨거운 화염이 되지만 대열을 통해 입김을 불어넣으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닥불이 될 수 있다. 북촌의 사례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공공단체의 협의를 대화로 올바르게 끌어내 갈등을 공정과 만족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시민교육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면 주민 참여를 넘어서 협치의 단계로 나아가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까요? 편안하게. 감상의 단계라서 좀 많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한 면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촌의 문제가 갈등 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발표한 이제 기숙사 문제나 아니면 사드 배치 관련한 이제 주민과의 갈등이까지 이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북촌의 문제는 단순한 옹벽을 뚫어서 그 건물을 더 지어서 좀 더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거에서 발생한 갈등이었지만 기숙사 관련 문제는 실제 사람의 생계와 이제 학생들의 편익에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돈이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생존권 역시 그렇고 따라서 지금의 대화의 단계로서 생각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인 방안은 어떤 주체에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완벽한 주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희 그 대학생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그 대학생으로 보이지는 않으시는 플로어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같이 얹어 주시면 좋은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정현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대가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제대 이후에 갈등 내지는 불교 관련적으로 전문 강사의 길로 가고자 단국대학교 협상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거를 약간 말씀드린다면 갈등이라 하는 거는 그냥 한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칡깔,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를 감아서 한번 칡나무에 엉키게 되면은 그 나무는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등나무와 칡처럼 그렇게 어떤 갈등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갈등은 어떤 이기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는 만큼 물론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라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것이 갈등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면하거나 회피하게 된다면은 결국 그 칠이나 등나무에 감겨 죽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갈등의 절반은 해결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우리 뭐 대학생들 집에 가면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뭐 있을 낀데 또 부모님과의 갈등 사소한 어떤 우리 그 가족 간에서부터 학교나 회사 간에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이전에 갈등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등이라는 인식을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절반 이상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웬만한 그 뭐 가정 사이의 어려운 사건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그 스트레스 이전의 갈등 이 갈등은 반드시 회피하는 게 아니고 풀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의미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연륜과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사이트, 통찰, 예, 이런 거는 무시 못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확실히 우리 대학생들끼리, 우리끼리, 우리 또래끼리 예, 사고만 맞다 호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세대, 여러 세대들 간의 의견을 같이 듣는 자리 함께 하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갈등 멘션을 한 2번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갈등 멘션을 좀 옮겨 주실까요? 예, 글로 갈게요. 예, 최지유 씨, 예,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북촌 마을 안내소 갈등 전환 사례 연구에 관한 강연을 들으며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갈등을 변화의 신호로서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북촌 마을 안내소 일화를 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이 생각났다. 나도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창시절 특수학생들과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며 수많은 불편함을 겪었던지라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지만 필요성만을 설립의 이유로 삼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갈등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특수아동 부모님과 특수학교 설립 부지 근처 주민들 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가 가운데 역할을 잘 해준다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해주시는 중에 그 인터넷이 갈등을 빚었는데요. 복구가 되나요? 예, 안 되신다고 표시가 왔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대화하는 거니까요. 그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강서구에 띄워주세요. 예, 강서구에 있는 그 특수장애인 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질문이긴 한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답을 요청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수학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양쪽 간의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서 강서구에 짓는 대신 그 특수학교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쪽 주민들에게 좀 이득을 줘서 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나요?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가장 핫한 문제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갖다 주세요.
발표자라고 해도 토론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저런 강서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저게 원래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반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원래 특수학교가 지어지는 그 자리에 한방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당연히 장애학교를 짓는 것보다 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게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무작정 반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원래 한방병원이 지어질 만큼 부지가 좋지도 않고 건립 허가가 안 난 상태예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로 전해지다가 보니까 막 정확한 근거 없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로 대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인식을 하고 그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잘못된 거를 알았으면은 서로 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특히 좀 그런데요. 저도 진행하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하면 대화해야 한다는 게 맞는데요. 저는 갈등하면 대화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대화해도 대화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게 워낙 다르니까요. 그러는 걸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보다 보면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걸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3자적 입장에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런 가치적 내용이고 또 당신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런 가치적 내용이니까 서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대화는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요. 혹시 여기에다가 동의를 해 주실 분도 계신가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해 주시죠. 저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좀 차별에 기반을 둔 갈등이다 보니까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을 해서 대화보다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무게를 실어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도 저희와 같은 사회의 일원이고 꼭 이 사회 안에서 같이 공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권리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권리에 대한 보장을 좀 강제성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갈등 멘션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좀 독특한 제목 없나요? 독특한 제목 선택하는 건 포기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시죠. 김혜진 씨.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좀 멀리 있네요. 네. 잠시만요. 보이지가 않아서. 핸드폰에 화면이 안 뜨나요? 힘드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예. 이제 보여요. 네. 읽어주십시오.
갈등을 기회로 받아들여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냈던 북촌의 사례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을 통한 긍정적 변화의 사례가 많아진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북촌 사례를 통해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져 갈등 전환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촌의 경우 하나의 갈등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협의회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참여가 생기고 타협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협의회가 있다고 해도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는커녕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또한 참여가 저조하여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경청 외에도 민간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참여 교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예. 혹시 답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답을 못 하고요. 저도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네. 스스로 쓰신 것 중에서 여기서 북촌 사례가 민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직접 쓰시기에 북촌에서는 민간협의회가 잘 작동을 해서 좋은 사례를 산출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민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차이에서 기인한 걸까요? 저는 강정에 미군 기지가 들어설 때 처음에 갈등이 좀 심했을 때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지역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갔을 때 처음에는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안에서 주민들 분들께서 회의도 하고 그 관련한 내용을 함께 토의도 했었는데, 갈수록 그 안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음도 떠나고 막 지치시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뭔가 이루어지거나 타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이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 경우도 있다고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거나 그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관이 없다면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간협의회라는 게 일종의 조직이고 기구잖아요. 근데 그 기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기구가 운영이 되는데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하지 않느냐는 별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 기구가 있다고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뿐이지, 그 대화가 진정한 소통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멘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좋은 토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한별 씨 그 의견서 지금 정리가 됐나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군요. 예. 그러면 한 분 더 말씀하시죠. 이번엔 멘션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여기에는 꼭 이제 내가 이 갈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아니면 대학생이니까 저희 아까 그 케이스 했던 것처럼 나는 꼭 반지 하방에서 탈출하고 싶다. 나는 꼭 기숙사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울분의 표현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잘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도 교수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되면 눈 마주치는 사람을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가디건 검은색 뿔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자기 소개.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17학번 박상록이고요.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 북촌 마을도 가고 시민청도 갔었는데,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갈등이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존재해 오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만 더 지나면 제가 굉장히 죄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만 끊을게요. 준비가 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예. 띄어 올려 주시죠. 아직 안 됐답니다. 이해해 주시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갈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대화를 좀 더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 아까 사회 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갈등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듣고 다시 생각해 본 얘긴데, 저희 경희대학교가 최근에 그 대학교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민들은 뭐 짓지 마라, 땅값 내려가니까 짓지 마라 하고, 학생들은 이제 확실히 다른 자취방보다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시설을 쓸 수 있으니까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게, 그 임대업자 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도 그분들은 그냥 듣지 않고 그래도 우리 땅값 내려가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대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다른 시소에 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갈등이란 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거를 맞춰져야 갈등이 해결이 되는데,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그쪽의 시소에만 타 있고, 저희 쪽은 이제 돈도 돈이고 이제 제대로 된 거주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거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소에 타 있으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좀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도 이제 임대업자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임대업자 분들도 대학생들의 상황을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게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예, 박수가 나오는군요. 저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는데, 왜 감동적이지 않았느냐 하면요,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입장에서 정말로 그 임대업자 분들의 그 사고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돈이 있는데 대학교 근처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대학생들은 그런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취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막 방에서 되게 벽지도 낡고 물도 새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따뜻한 물도 안 나온다거나 그런 관리도 전혀 안 되는데 그런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인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저는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좀 더 싼 그 주택을 원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가성비가 좋은 주택을 원하는 거군요. 예. 많은 임대업자님들이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준비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성상으로는 저희가 갈등 이견서를 동시에 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쳐가지고 여기 화면에 띄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의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 갈등 이견서를 확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테크니컬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컴퓨터에 HWP 파일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거 끝나고 이 세션이 끝나고 그 다음 세션에 이어서 지금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신 그 김재룡 학생이 대표를 해서 청년 이견서를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듣고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견서에 추가될 제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성장의 기회로서 갈등은 회피가 아닌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당사자 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바른 중재자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저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괜찮고요. 뭐 저 괜찮은 의견이다 아니면 저기보다 저기에다가 뭐 좀 더 다른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마이크 건네 드릴게요. 굉장히 탁월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좀 쳐 주십시오. 탁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이 박수 쳐주셨으니까 그렇게 듣도록 할게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멘션을 통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만든 문장이 되고요. 아까 앞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거에 근거해서 그 3가지 정도의 제안 사항은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의견서가 청년 의견서로 도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행사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본적으로 2017 서울 갈등 포럼의 제6세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6세션은 미래 세션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대학생들이 진행하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갈등에 관해 갖고 있는 의견들을 나눠서 그 다음에 갈등 의견서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갈등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개혁시민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현장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오전에 참석을 해가지고 북총과 서울시청을 왔다 갔다 하는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갈등은 현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으로 활동을 할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갈등을 주요한 테마로 배우는 행정학과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그리고 서울시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행사, 갈등 관련 행사나 갈등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명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이 그런 여러분의 행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같이 의견을 내주시고 같이 활동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서울 갈등 포럼 제6세션 미래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